돈이 사람의 눈을 얼마나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흙만 만지며 사셨던 우리 시골 어머님이 며느리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결국 자신의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고 통쾌한 반전을 이루어낸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오만함과 시어머니의 깊은 회한이 교차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흙을 떼어낸다고 뿌리가 뽑히나. 주인공 김수님 73세 할머니는 경상남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농사지어 큰아들 준호를 번듯한 대기업 부장으로 키워냈습니다. 수님 씨는 언제나 넉넉한 인심과 주름진 손, 그리고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수님 씨의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5년 전 아들 준호가 결혼하면서 생겼습니다. 며느리 박지영 40대 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급 수입차 딜러로 일하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지영 씨에게 시어머니 수님 씨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우리 가족의 격을 떨어뜨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실 때는 제발 흙 묻은 신발은 벗고 들어오세요.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묻으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영 씨는 만날 때마다 수님 씨의 옷차림이나 말투, 사투리를 지적했습니다. 수님 씨는 치매가 깊어진 친정어머니를 돌보느라 기력이 쇠해 아들의 권유로 한 달간 서울 아들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노골적인 멸시. 수님 씨가 아들 부부의 강남 60평대 아파트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영 씨는 수님 씨를 손님이 아닌 짐 취급했습니다. 음식 투정 수님 씨가 정성껏 끓인 시골 된장찌개를 보고 어머니, 저희는 이런 냄새 강한 음식 안 먹어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배서 손님이라도 오면 민망해요 라며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공간 제약 수님 씨에게는 베란다, 옆 작은 방을 내어주면서 어머니, 방에서는 절대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거실은 손님 접대하는 공간이니 저희 없을 때는 방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서울 생활에 지쳐서 예민한가 보다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눈치만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의 편을 드는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치욕의 순간 50만원짜리 와인 사건. 수님 씨가 온 지 3주째 되던 날, 지영 씨는 회사 사장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영 씨는 아침부터 집안 청소에 열을 올렸고 수님 씨에게는 어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점심 드시고 저녁 때 들어오세요. 중요한 손님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마침 지영 씨의 사장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지영 씨는 겉옷을 입고 있는 수님 씨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저희 어머니세요. 시골에서 잠시 올라와 계셔서. 지영 씨는 수님 씨를 숨기고 싶은 존재처럼 소개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장 부부가 가져온 50만원짜리 고급 와인을 지영 씨가 자랑하며 따는 순간이었습니다. 와인을 따던 지영 씨가 실수로 손을 미끄러뜨렸고 붉은 와인이 왈칵 쏟아져 수님 씨의 소박한 한복 저고리에 튀었습니다. 지영 씨는 사과 대신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계셔서. 옷이 이게 뭐예요? 비싼 와인이 다 버렸잖아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금방 닦을게요. 와인 범벅이 된 시어머니보다 50만원짜리 와인과 사장 부부에게 더 신경 쓰는 며느리의 모습에 수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님 씨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저고리보다 와인의 가치가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촌뜨기 할머니 때문에 계약이 틀어질 뻔했어요. 와인 사건 이후 지영 씨의 멸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님 씨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속에서 수님 씨는 겉으로는 순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회한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지영 씨는 준호에게 전화에 격앙된 목소리로 수님 씨를 비난했습니다. 지영,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어제 사장님한테 완전 망신당했어요. 저 촌스러운 할머니가 우리 이미지 다 망쳤다고요. 당장 시골로 내려보내요. 어머니 때문에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 가만 안 둬. 아들 준호는 수님 씨에게 다가와 머리를 급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그냥 며칠만 더 쉬시다가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상처보다 아내의 눈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수님 씨는 아들의 변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님 씨는 지영 씨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 수님 씨는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건 내가 흙 묻은 옷을 입고 사투리를 쓰기 때문인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흙을 만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지영 씨는 비웃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옛날 이야기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처럼 흙 안 만져요. 저희는 깨끗한 돈 만져요. 수님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수님, 지영아, 내가 만지는 그 깨끗한 돈도
결국은 누군가의 땀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란다. 내가 내쫓으려 하는 이 흙 묻은 시어머니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언젠가 내 발등을 찍는 법이다. 지영씨는 수님씨의 말을 비웃으며 응수했습니다. 아, 어머니. 무슨 영화 보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재벌 회장으로 변신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재벌집 며느리 아니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내려가 주세요. 수님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 몰래 짐을 챙겨 조용히 아파트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내가 스스로의 발로 서는 것을 보고 싶다는 짧은 편지만 남겼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게 수님씨가 사라지자 지영씨는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인 상가, 건물 지분을 모두 차지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스스로 가출하셨으니 어머니의 재산 상속 문제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치매도 있으신데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해야. 지영씨는 수님씨의 치매 증상을 과장하고 재산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 내려간 수님씨에게 전화해서는 어머니,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저한테 그냥 인감도장 맡기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라며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수님씨는 전화 너머의 며느리 목소리에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내 정신이 아직 내 재산에 대한 탐욕을 모를 만큼 쇠하진 않았단다. 내가 어떤 일을 꾸미든 내가 만질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TV뉴스 속에 흙 묻은 시어머니. 며느리 지영씨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국내 최대 무공해 식품 유통기업 흑사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흑사랑그룹 창립자 및 최대 주주라는 자막과 함께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한 노인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카메라 조명 아래서도 익숙한 주름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영씨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김수님 씨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흑사랑그룹은 30년 전 작은 시골 농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수님 회장은 평생을 흙의 가치를 지키며 기업을 일궈냈으며 현재 강남 일대 다수의 빌딩과 수천 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500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며 지영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흙 묻은 옷을 입고 시골 사투리를 쓴다고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시어머니가 강남 빌딩의 주인이자 500억대 그룹의 창업주라니. 며느리의 추악한 고백과 무릎 꿇은 오열. 충격에 휩싸인 지영씨는 아들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회사 사람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왜 시골에 계셨는지 알아? 엄마는 은퇴 후 조용히 살려고 우리 집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너의 그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엄마는 우리에게 실망하신 거라고. 지영씨는 당장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수님씨는 수천 평의 농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통 한옥에서 흰색 두루마기 대신 여전히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푸성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영씨는 수님씨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지영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50만 원짜리 와인보다 어머니 마음이 더 소중한 건데 저는 어머니가 가난한 시골 할머니인 줄 알고. 죄송해요. 회장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영씨는 이제 와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수님씨는 며느리의 오해를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와인을 쏟았을 때 짜증이나 무시하던 그 오만한 눈빛이 사라지고 오직 돈과 탐욕에 대한 갈망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결단. 수님씨는 지영씨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님 지영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흙 묻은 김수님의 모습이었다. 너는 그 흙을 멸시했고 와인 자국이 묻은 내 낡은 저고리를 멸시했다. 내가 멸시한 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그 자체였다. 수님씨는 준비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유산 상속 포기 및 재산 사회 환원 서류였습니다. 내가 가진 상가 건물 지분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흑사랑그룹에 내 지분도 흑사랑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농부들을 위해 쓸 것이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지영씨는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멸시했던 시어머니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님씨는 탐욕으로 가득 찬 며느리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식과 며느리의 인간성을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후회와 어머니의 용서.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결정에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어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수님 씨는 아들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진정으로 흙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다시 흑사랑 재단의 이사로 받아주마. 지금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라. 준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방지사에서 평사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결국 이혼 후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멸시했던 흙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서술 및 마무리. 어머님, 아버님. 김수님 할머니의 이 통쾌한 복수극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재산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인성과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 지영 씨는 시어머니의 흙 묻은 옷에 묻은 와인 얼룩만 보았지 그 옷 안에 담긴 수십 년간의 노력과 수백억 원의 가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 그 돈을 자신을 멸시했던 자식 내외에게 상속하는 대신 깨끗하게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